마륵공원 위파크 단지 이걸 중심으로 2026년 광주 부동산 시장의 핵심만 좀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주거자 입장도 있으실 거고 투자자 아니면 아예 이주 고려자분들도 계실 텐데요. 꼭 알아야 할 정보만 모아봤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요즘 광주에 뭐 개발 소식도 많은데 근데 또 공급 물량 걱정도 있잖아요.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, 그 마륵공원 위파크가 사실 여러 면에서 좀 뭐랄까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 단지입니다. 그렇죠. 단순히 그냥 새 아파트 하나 들어선다 이걸 넘어서요. 2026년 입주 시점에 그러니까 주변 지역 주거 가치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지 이게 좀 관건이죠. 특히 금호동 쪽에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아요. 맞아요. 금호동에 거의 24년 만이라면서요? 917세대 신축 대단지가 들어서는 거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 기대가 진짜 엄청나겠어요. 그렇죠.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으니까요. 그럼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마륵공원 위파크 단지만의 특별한 점 뭐가 있을까요? 핵심 가치를 먼저 딱 요약하면요.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그 신축 프리미엄하고 공원을 바로 품었다는 쾌적함. 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신축이랑 공원. 네. 거기다 호반건설의 새 프리미엄 브랜드 위파크 이거 전국 최초 적용이라는 상징성도 무시 못하고요. 위파크 첫 단지군요. 네. 그리고 뭐 외관 커튼 올룩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최신 트렌드 따라가는 거고 또 요즘 중요하게 보시는 게 층간소음이잖아요. 정말 중요하죠. 네, 높은 등급 차단 설계가 들어갔다는 게 실제 거주자 혜택 중에서는 주거 만족도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. 그리고 주차장도 100% 지하인데 그 택배 차량 들어갈 수 있게 층고 2.7m 확보한 거 이런 것도 은근히 중요하거든요. 네, 맞아요. 요즘 택배 문제 많으니까. 근데 단지 이름처럼 마륵공원이랑 바로 연결된다는 게 전 진짜 쏠깃한데요? 그냥 공원 옆이 아니라 이게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면서요. 분양 수익으로 공원을 직접 만든다. 정확하십니다. 그게 바로 생활 환경 변화의 핵심 포인트죠. 아하. 입주민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냥 내 집 앞마당처럼 잘 가꿔진 공원을 바로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. 이야.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공원 바로 옆에 살아보면 그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공세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. 맞습니다. 거기에다가 또 만호초등학교나 학원가, 서광병원 같은 필수 시설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. 2026년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 2호선 역도 비교적 가깝습니다. 지하철 역도요? 네, 그러니까 녹지 접근성이랑 도심 편의성 이걸 동시에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공원도 끼고 있고 필요한 시설 가깝고 지하철까지. 장점이 많은데요. 근데 실제 생활하려면 교통 및 인프라 개선 효과 이것도 중요하잖아요.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? 네, 그 교통망 개선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. 단지 진입로통에서 서광주로 접근하기가 쉬워서 제2순환도로나 상무대로 이용이 편리하고요. 더 결정적인 건 아마 2026년 개통 예정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, 벽진 나들목, IC라고 하죠. 이게 바로 근처라는 겁니다. 고속도로 IC가요? 네, 이대 딱 개통되면 나주역 시도시까지 한 6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. 영암이나 강진 쪽 가는 것도 훨씬 좋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 서남권 전체의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. 이야, 그럼 단순히 단지 하나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상무지구나 금호동, 풍암동 이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. 그럼 경제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단기적으로는 뭐 건설할 때 고용 창출이나 주변 상권 이용 증가 이런 게 있었을 테고요. 네. 입주 후에는 아무래도 구맥 세대가 넘는 인구가 새로 들어오니까 주변 상권 활성화라든지 소비 증진 효과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로 얼마다 이렇게 추정은 좀 어렵지만요. 그렇겠죠.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그 더현대 광주가 2028년 상반기에 문 열 예정이고 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도 계획 중이잖아요. 이런 대형 상업시설 개발하고 맞물리면 이 지역 전체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더현대랑 스타필드까지 들어오면 진짜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네요. 네, 아무래도 기대감이 크죠. 근데 위파크만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려면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경쟁단지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. 바로 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말인데요. 이 둘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? 네, 그게 규모하고 컨셉 그리고 입주 시점에서 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.
아, 어떻게 다른데요? 롯데캐슬은 아시다시피 2,772세대, 규모가 압도적이죠. 그리고 광주 최대 민간공원인 중앙공원, 그 약 243만 제곱미터짜리 공원을 품고 있고요. 네,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늘 해외 고급 마감재 썼다, 스카이라운지 있다, 이런 최고급 사양을 내세웠고 초기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어요.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 22.6대1까지 갔었으니까요. 와, 높았네요. 네.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선착순 공급이 진행됐다는 점도 같이 고려는 해야 하고요.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가는 그 2023년 당시 위파크가 84타입 기준으로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의 확장비 별도였는데 이거보다는 좀 높게 형성됐을 걸로 추정됩니다. 아무래도 고급화 전략이었으니까요. 가격대는 좀 더 높았을 것이다. 네. 반면에 위파크는 917세대로 규모는 작지만 마륵공원하고의 그 유기적인 연계성, 그리고 금호동네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신축이라는 희소성, 이게 강점이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게 입주 시점인데 롯데캐슬이 2027년 8월 입주인데 비례 위파크는 2020년 1월로 한 1년 반 정도 빠릅니다. 아, 입주가 빠르군요. 그것도 큰 장점이겠네요. 네, 그렇죠. 먼저 입주해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죠.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광주 전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공급 과잉 위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. 2023년 자료만 봐도 가격 떨어지고 마이너스 1.96%, 미분양이 1370가구나 확 늘고, 청약 경쟁률도 엄청 낮았고요. 0.53대 1, 주택 보급률도 105.5%도 이미 높다고 하고요. 이런 지표들은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. 위파크가 이걸 이겨낼 만한 뭐랄까 확실한 카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좀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. 그렇죠. 위파크 자체의 입지나 상품성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요. 하지만 광주 전체의 그 공급 부담, 그리고 시장 침체 분위기,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리스크 요인이거든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급이 수요를 좀 넘어서는 상황이라서 주택 보급률 105.5%, 앞으로 가격 상승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물론 2025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수요가 좀 회복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 위파크 입주 시점인 2026년 시장 상황은 또 지금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. 네, 변수는 있죠. 하지만 금리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거시경제 상황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시장은 언제든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그래서 위파크의 가치를 판단하실 때는 단지 자체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광주 전체 시장 동향, 특히 주변 단지들의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 추이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주시해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? 마륵공원 위파크는 금호동의 그 오랜 신축 갈증을 풀어주는 대단지고 또 마륵공원을 진짜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희소성 높은 가치를 지녔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개선되는 교통망도 분명한 장점이고요. 그래서 주거자에게는 높은 생활 편의성이란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호동 내 신축이라는 희소성이랑 장기적인 지역 발전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. 네, 그렇습니다. 다만 이주 고려자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그 광주 전체의 공급 물량 부담이라는 리스크, 이건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. 금리나 시장 상황 변화도 꾸준히 체크하셔야 합니다. 맞아요. 마지막으로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. 위파크 같은 새로운 주거 공간이 들어서고 또 더현대나 스타필드 같은 대형 상업시설이 생겨나는 게 맞물리면서 앞으로 광주의 도시 공간은 좀 어떻게 재판될까요? 광주 2040 계획 같은 큰 그림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또 어떤 시너지를 낼지 이것도 지켜보는 게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좀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혹시 특별히 고려하시는 통근거리라든지 아니면 선호하는 투자 회수 기간 혹은 어느 정도의 시장 변동성은 감내할 수 있다. 이런 개인적인 기준이 있으신가요?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리고 가장 최신의 정확한 분양가나 실거래가 정보는 꼭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수입니다.